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경기 마이애미와 시카고 컵스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카브레라, 벤 브라운인데 사실 뭐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뭐 기록도 그렇고 크게 눈에 들어온 거 많이 없어요. 뭐 에드워드 카베라 매번 볼넷 같은 거 많다. 벤 브라운 신인 투수고 부상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작년에 이제 부상 이후로는 좀 흔들림이 있더라. 그래도 올 시즌도 종종 삼진 같은 거 잘 잡는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요. 투피치 투수로서 삼진 잘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벤 브라운도 저는 지금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최근 3경기는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에 있고,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요즘에 좀 볼넷이 줄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이제 안정감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좀 잘하고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둘 다 사실은 이 두 팀의 그냥 체급차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발은 어느 한쪽이 크게 낫다 이런 얘기는 별로 할 거 없을 것 같고, 이게 마이애미가 의외로 템파베이와의 시리즈를 아주 잘 싸웠었죠. 위닝 시리즈를 벌였었고, 컵스는 이제 화싹 상대로 수입을 했습니다. 컵스는 그냥 화싹이 너무 이제 좀 체급차가 크기도 하고, 시리즈 내내 이게 예상외로 화싹 쪽에서는 선발들이 종종 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컵스가 찬스가 없지 않았어요. 어제 경기도 사실 컵스가 더 많이 벌릴 그런 찬스도 있었는데, 내가 요즘에 컵스 경기를 볼 때마다 이게 스즈키 앞에서 찬스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많이는 못 받아먹더라고. 그래도 꾸역꾸역 컵스가 해주는 모습은 보인다. 저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경기도 뭐 그냥 저는 컵스 쪽을 괜찮게 봐요. 단순히 뭐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일반 승도 배당이 1.41인데 이 경기를 헨승을 노려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가 의외로 템파베이 상대로 좀 위닝 시리즈를 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었다 뭐 이런 것들 있기도 하고, 저는 뭐 컵스를 괜찮게 보기는 보는데요. 여전히 벤 브라운도 그렇게 믿을만 하진 않아서 오바도 살짝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렵네요 이 경기도. 다음 피츠버그와 신시내티, 미치 켈러랑 로돌로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선수들이면은 각 팀에서는 좀 이제 상위권 선발들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미치 켈러는 최근 경기들에서 구속도 조금 상승이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도 살짝 상승을 했는데 그 전 경기 때도 살짝 올라갔었어요. 자, 미치 켈러는 원래부터 이제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있는 편인데 일단은 구속이 많이 떨어졌고요. 올 시즌에는 이렇게 그래도 지난번에 이렇게 좀 많은 헛스윙 13개 헛스윙을 유도를 했는데 그중에 8개가 포심이었었다. 포심이 구속도 조금은 올라왔고 그래도 봐줄만한 상태로 보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로돌로 같은 경우는 크게 할 말은 없는데, 로돌로는 사실 지난 시즌에도 얘가 홈이랑 원정 편차가 크다고 했었어요. 올 시즌도 홈에서 6.33, 원정 1.44고 그 최근에 홈에서 10경기 7.82로 아주 안 좋은데요. 원정에서는 10경기 동안 3.13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작년 기록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로돌로는 홈이랑 원정 편차 이거를 원정 쪽에서 힘을 받는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지금 운적인 요소도 따르는 거 있기도 하고 뭐 작년보다 구속이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만은 나쁘지 않은 활약 중이죠. 볼넷도 적기도 하고 그냥 로돌로는 이제 이닝 대비 적은 피안타, 작년보다도 이제 홈런세 같은 것들도 여전히 좀 낮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는 로돌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켈러도 요즘 상승세, 로돌로도 원정인 경우에는 막강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켈러가 신시내티 상대로는 아주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홈일 때 특히 세요. 원정일 때는 별로거든요. 원정일 때는 8.83이야. 근데 홈에서는 통산 신시내티 3.91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최근에는 4경기 동안 1.50으로 평균적으로 6이닝가량 먹어주면서 좋은 모습들이 꾸준히 이어진다. 사실 이게 지난 몇 년 동안의 켈러는 오히려 최근이 조금 구속도 떨어지고 안 좋은 시즌들이 있었는데, 켈러는 비교적 신시내티 애들을 상대를 잘한 편입니다. 통산 110타석 동안 206으로 피 안타율 같은 것도 낮기도 하고, 로돌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로돌로는 특히나 이 피츠버그 애들한테는 피 장타율이 상당히 낮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빠따 차이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5월 16일이어서 꽤 됐는데, 5월 16일자로 이제 피츠버그 쪽에 담당 기자 같은 분들이 얘기를 한 게, 피츠버그의 이제 핵심 타자 중에 한 명, 브라이언 레이놀즈가 5월 달에 지금 이때 타율이 1할이 안 됐다고 해요. 근데 팀에서 가장 많은 타점, 6타점을 올리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피츠버그 빠따가 많이 죽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한 3, 4일 정도 지나가지고 브라이언 레이놀즈의 5월달 타율이 뭐 한 143 정도는 되고, 그리고 이제 타점이 8점입니다. 여전히 브라이언 레이놀즈가 이제 1할 오픈도 못 치고 있는데 팀에서 타점 1위예요. 그 정도로 피츠버그의 공격력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반대로 신시내티는 얘네들이 뭐 요즘에 나름대로 빠따가 괜찮습니다. 클리블랜드를 수입을 하기도 하고, 원래 이제 신시내티랑 클리블랜드도
얘네들 라이벌 매치를 할 때마다 보통은 클리블랜드가 많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신시내티가 수입을 했습니다. 뭐 원정으로 간다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그냥 신시내티가 조금은 나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사실 신시내티가 정배를 받은 거는 별로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면은 불펜 소모상으로 신시내티가 지금 불펜 소모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대부분 이제 핵심 쪽에 많이 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신시내티의 최근 불펜 소모도 지금 이제 에밀리오 파가 그리고 이제 산티안 이런 친구들은 3연투기 때문에 오늘 못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시내티 불펜 쪽에서 이 소모도도 큰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신시내티를 마냥 쉽게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기록상으로는 둘 다 뭐 괜찮은 투수들이고 홈이나 원정일 때도 서로 간에 뭐 이점이 있는 편이고 상대 원정이나 다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언더를 보고 싶었는데요. 신시내티가 연투가 좀 빡세긴 해. 이게 거슬리네요.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이 경기도요. 기록으로는 신시내티나 언더를 보고 싶은데 캥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자, 다음 보스턴과 뉴욕 매치 경기. 헌터 도빈스와 센가 코다이가 붙습니다. 헌터 도빈스는 지금 보스턴의 선발 이 신인 유망주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3.90. 원래 이거보다 좋았었는데 직전 경기에 5이닝 5실점 때문에 방울이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직전 경기가 사실 헌터 도빈스도 또 이제 구속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글쎄 마이너리그에서 원래 이 정도의 평균 구속 얼마나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지난번 경기에도 이제 1.4마일가량 좀 나왔었고 이번 경기도 한 1마일가량 잘 나왔었습니다. 직전 경기 때도. 그래서 헌터 도빈스의 구속이 계속해서 더 잘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지난번 경기는 잘 나오고도 쳐맞았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뭐 길게 얘기를 안 해도 이닝만 잘 먹어준다면은 제구력에만 크게 뭐 흠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피안타도 상당히 적고 잘하는 선수예요. 내일 뭐 볼넷 같은 게 조금 적다 그러면 긴 이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생가는 지금 방어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내셔널리그에서도 거의 뭐 가장 좋은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 가지고 물론 선발의 격차는 생가가 괜찮겠다. 헌터 도빈스 요즘에 구속 잘 나오고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직전 경기 때는 이러고도 피안타가 없게나 있었다. 이런 것들은 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치가 어제 이제 양키스한테 되게 고전을 했잖아요. 양키스한테 시리즈 동안 상당히 뭐 고전하고 이랬는데 나는 근데 어제는 정말 프리드라는 대투수한테 많이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리드한테 아주 뭐 이렇게 좀 위기를 안겨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었고 나는 그래도 매치가 할 만큼은 했다고 보는데 너무 그냥 프리드한테 좀 많이 막혔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라 내일 정도면은 여태까지 보여준 것보단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원정이다. 매치는 홈파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원정으로 가면 승률이 반반 딸이다 뭐 이런 건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매치를 좀 좋게 보고 싶어요. 어제도 뭐 보스턴에서 이제 데버스 같은 애들이 홈런 치고 막 이래서 좋은 것들도 있긴 했었는데 그러고도 사실 이제 보스턴이 대패를 했잖아요. 불펜 가면은 답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저는 매치 승사이드 그리고 뭐 언더도 생각 중인데 언더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생가가 좋은 선발 그리고 도빈스도 저는 아주 뭐 미래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치가 양키스한테 고전했던 그동안에 지금 한 6경기 동안 계속 한 자릿수 안타거든요. 홈런도 적고 저는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면은 저는 한 점차 게임이라든지 언더 같은 것도 볼만은 하지 싶어요. 센가 경기 치고는 배당이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템파베이와 휴스턴 경기. 자, 휴스턴이 또 한 번 이제 콜튼 고든이라는 신인 선발을 내야 되는 지경입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얘가 첫 경기였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폼이 괜찮아가지고 올렸는데 올라가 보니까 피안타, 볼넷, 홈런 같은 것들 다 그냥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4.1이닝 만에 3실점 하고 금방 내려갔는데 이후에 그래도 휴스턴 불펜들이 많이 닫아줘가지고 콜튼 고든이 패전 투수는 안 됐었어요. 어쨌든 메이저리그 첫 경기 때는 고생을 상당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라이언 페피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한 5경기 동안 나쁘진 않습니다. 이 가운데는 뭐 4.1이닝밖에 못 버틴 그런 경기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제구 같은 것들도 시즌 초반에 어렵다가 지금은 좀 안정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피홈런도 되게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좀 괜찮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피오는 기대치 정도의 활약은 해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사실 선발은 저는 템파베이가 낫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휴스턴이 계속해서 못 치고 있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이거는 언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 같으면은 사실 휴스턴을 조금 더 봐야 될 경기지만은 휴스턴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템파베이는 얘네들은 이제 홈보다도 원정에서 세죠. 지금 홈구장을 못 쓰고 있다.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 양키스가 이제 스프링 트레이닝을 쓰는 그런 임시구장을 쓰고 있는 거여가지고 홈 성적이 되게 안 좋게 찍혀요. 11승 17패 상당히 안 좋은 면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뭐 템파베이가 딱히 홈이라고 그리고 페피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휴스턴 상대로 그렇게 막 큰 이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막연하게 언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뭐 사실 빠따는 오락가락하지만 좀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봐야겠죠. 내일은 뭐 콜튼 고든처럼 약간은 쉬운 선발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9.5를 줬으면 이 경기는 언더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승패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미네소타와 클리블랜드 경기. 베일리 오버, 로건 알렌입니다. 사실 저는 베일리 오버는 맨날 얘기하는 게 시즌 첫 경기 때 대폭망을 하고 이후로는 많이 회복세가 있다 이랬는데요. 직전 경기 때 이제 볼티모어한테는 한번 4.2이닝 동안 3실점. 그때는 볼티모어가 낮 경기 때 굉장히 빠따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번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피홈런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랬던 거고 저는 전반적으로 베일리 오버는 괜찮은 선발이라고 봐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베일리 오버는 통상 클리블랜드한테 9경기 동안 2.0으로 매우 강합니다. 얘도 이제 3년 차밖에 안 된 투수인데 얘네들이 뭐 같은 지구기도 하고 많이 붙었는데 베일리 오버는 꾸준하게 클리블랜드 상대를 잘했습니다. 되게 이런 것들은 보이고요. 그리고 로건 알렌도 얘도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됐는데 로건 알렌도 미네소타한테 상당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3경기 동안 2.04 정도로 베일리 오버가 좀 더 표본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좀 센 모습들이 있어요. 나는 근데 보이는 건 이게 로건 알렌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도 베일리 오버가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안정감을 보여주지 않았나. 특히나 지금 베일리 오버도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작년에 이 친구의 가장 큰 무기가 체인지업이었었거든요. 체인지업이 플러스 16 정도로 피안타율 1호사로 굉장히 좋은 투구였었는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체인지업이 뭐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괜찮은 수준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포심이 작년에는 그냥 그저 그랬다가 지금 플러스 7로 상당히 좋은 면모가 있습니다. 장타율도 억제가 많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이 친구의 키가 208이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익스텐션 최대한 공을 앞쪽에서 뿌리면서 직구의 힘을 전달을 잘한다. 이런 데 강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10분 발휘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이렇게 뭐 배럴 타구를 조금 덜 맞는다든지 뭐 큰 거를 안 맞는다는 소리죠. 저는 베일리 오버가 현재 상태로는 알렌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게 미네소타가 팀적으로는 계속해서 막 14연승을 달렸는데 어제 경기 때 제비 매튜스 약한 선발을 내가지고 졌습니다. 이런 연승들이 끊기긴 했지만은 그거는 저는 질만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미네소타 얘네들도 분위기를 많이 타는 팀이어가지고 연승 달릴 때는 확 달리다가 이렇게 연승이 끊겼으면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또 홈 경기에서는 또 9연승 중이기도 해요. 저는 어제 경기는 사실 미네소타가 이기기 좀 어려웠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이제 바이런 벅스턴이나 뭐 코레아 이런 애들이 그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고 7일 동안 못 나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빠따가 뭐 그렇게 약하진 않았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도 딱히 뭐 신시한테 스윕을 당한다든지 안 좋은 면만 많이 보이고 빠따적으로도 예 딱히 뭐 미네소타가 나을 건 없어 보여가지고 저는 미네소타를 좋게 볼게요.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선발이나 빠따 두 가지 면모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슬리는 거는 미네소타가 좀 불펜 소모가 조금 있다는 건데 그래도 핵심 불펜 라인들은 전부 다 나올만 해요. 저는 미네소타 베일리 오버가 좀 막아주고 불펜들이 올라올 때는 클리블랜드보다 좀 괜찮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미러키와 볼티모어 경기 있는데 사실 이 경기는 가면 안 되는 경기예요. 퀸 프리스터와 크레머. 기본적으로 퀸 프리스터는 믿고 갈 만한 선발 아닙니다. 얘가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뭐 이 팀 저 팀 옮겨 다니면서 이닝 대비 엄청 많은 피홈런이나 볼넷 많이 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가 그나마 이제 올해는 미러키에 와서는 조금 괜찮은 모습이기는 해. 예년보다 이제 피홈런을 덜 맞는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요. 여전히 이제 볼넷이 21개입니다. 33이닝 동안. 볼넷이 너무 많아요. 올해도. 그래서 좀 주자 출루도 많이 시키는 편이고 뭐 위기가 없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나마 요즘에 조금 한 5이닝 정도를 잘 버티고 있다. 그런 건 있지만은 꾸준히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친구는 좀 좋은 구간이 올 때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딘 크레머는 이제 전전 경기 2경기 연속으로 막 7이닝을 던졌는데 직전 경기 때는 5.2이닝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사실 크레머는 잘 긁히는 날에는 한 7, 8이닝을 먹어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빈도가 높지는 않고 여기 있는 방어울처럼 이거보다는 보통은 괜찮은 선발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4점대 초중반 그 정도만 활약을 하는 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평균보다도 못하고 있고 어쨌든 한 최근에 그래도 한 3경기 정도는 나쁘지 않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길게 믿을 수는 없겠죠. 어제도 얘보다 믿을 만한 잭 애플린이 올라왔는데 볼티모어가 많은 실점을 내줬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볼티모어는 지금 뭐 순위도 그렇고 사실 이거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는데 볼티모어는 너무 못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6연패죠 6연패. 그 와중에는 빠따를 잘 치는 날도 있었는데도 막 지기도 하고 글쎄 내일은 볼티모어가 이거를 뒤집으려면은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려면은 일단은 크레머가 잘 버텨야 되고 빠따가 여태까지 해줬던 대로 조금은 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조건이 많이 붙는 경기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러키도 지금 빠따가 사실 되게 별로잖아요. 나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만하다고 보긴 보는데 배팅하면 안 되는 경기 같아. 그래도 저는 볼티모어 승이라든 이런 역배 같은 거 치고는 갈만해 보이고 그리고 언더도 생각 중인데요. 이거는 볼티모어 승이 막 언더의 방향으로 떠질 것 같진 않아. 그냥 볼티모어 승이거나 아니면 언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더 보는 거는 예, 그냥 볼티모어 빠따가 안 터지는 경우, 프리스터를 못 괴롭히는 경우, 그러면은 언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사실 배팅하면 안 되는 경기 같습니다, 사실은. 다음 경기 화삭과 시애틀. 이건 일단 팀 이름 차이가 좀 있죠. 데이비스 마틴 그리고 카시오. 이게 데이비스 마틴이 직전 경기가 이 친구의 커리어 하이급 피칭이었습니다. 뭐 삼진을 많이 잡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다른 날보다 이런 뭐 구속 같은 것들이 포심의 구속이 1.4마일이나 잘 나오고 싱커도 잘 나오고 구속이 조금 잘 나온 날이에요. 평균보다도 많이 잘 나왔고 커터는 구속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커터의 헛스윙률이 11번이나 이렇게 좀 많이 좀 얻어내가지고 데이비스 마틴이 지난번 경기를 6.2이닝을 소화를 했거든요. 커리어 사상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를 했다. 그 기간 동안 뭐 1실점밖에 안 하기도 하고 기대보다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올 시즌 많이 유행하고 있는 킥 체인지업을 쓰기도 하고 괜찮은 선발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기록이 나쁘지 않죠. 화싹이 여러 명의 이런 신인 선발들이 있지만 아마 쉐인 스미스 다음으로 방울 자체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선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문제는 이제 시애틀에서는 카티오가 나온다는 건데 지금 카시오가 그냥 데이비스 마틴이랑 방울이 동급입니다. 지금 시애틀이 안 그래도 막 조지 커비, 로건 길버트, 브라이스 밀러 많은 선발들이 누워 있는데 그래도 카시오가 지키고 있기는 하네요. 하지만 카시오도 이제 좀 시애틀에 와서는 콤바를 많이 받는다든지 올 시즌도 원정에서는 5.87입니다. 예년보다는 카시오가 가지고 있던 위상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카시오를 대단히 신뢰하진 않아. 그래도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시애틀이 그냥 얼추 흐르면은 빠따상으로는 많이 좀 우세할 거라고 보기는 봐요. 시애틀도 한창 빠따가 좋았을 때보다 떨어진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할 때는 해줍니다. 샌디에고 상대로 수입을 했으면은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칠 때는 쳐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길래 글쎄 뭐 마틴이 직전 경기 때 잘했지만은 그건 좀 의외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시애틀이 좀 우세할 만한 게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건지 생각보다 배당이 좀 괜찮아요. 아주 그러니까 막 못 갈 배당은 아닌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일반승 1.35짜리는 잘 안 건들지만은 가려면 뭐 핸슨까지 봐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시애틀이 일단은 선발 상태가 나쁘지 않은 날이라면은 불펜도 뭐 크게 무너지는 것도 없고 빠따가 해줄 만큼은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길래 보려면 시애틀의 핸슨까지 봐야 되는데 못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데이비스 마틴 직전 경기 때 잘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분들은 언더 같은 거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세인트리스와 디트로이트 경기 있습니다. 소니 그레이 그리고 카이더 몬테로 이렇게 보는데 세인트리스의 기세가 상당히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소니 그레이가 등판에서 굉장히 좀 조졌었거든요. 지난번 등판 이제 필라델피아한테 더블 헤더로 있었던 경기 3.2이닝 7실점으로 피홈런 3번 맞으면서 대단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방울이 3.50인데 그 경기 하나로 방울이 1점이 올라가 버렸어요. 직전 경기 때 크게 고전을 했다는 거. 올 시즌도 피홈런이 벌써 9방이에요. 50이닝 동안. 소니 그레이가 예년에 비해서는 삼진도 많이 잡고 있고 피홈런도 많아졌다. 좀 이제 정면 승부를 하는 스타일로 약간의 변모를 한 거나 뭐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어쨌든 소니 그레이도 뭐 이름값은 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에는.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카이더 몬테로면은 어쨌든 뭐 임시 땜빵 같은 느낌이 있죠. 디트로이트도 지금 선발 진조에 꽤나 구멍이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몬테로가 작년에도 몇 번 정도는 선발로 뛰고 이랬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8이닝 동안 실점을 굉장히 적게 했던 그런 경기도 있었지만은 바로 다음 경기 때도 3.1이닝 만에 3실점 하거나 좋은 모습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몬테로가 일단은 긴 이닝을 먹을지도 모르겠고 의심이 많이 되는 경기 같습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분위기상으로는 뭐 디트로이트도 지금 최근에 6경기 동안 5승 1패 빠따 분위기도 괜찮았었고 세인트리스도 그동안 제가 미네소타랑 같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좀 이런 흐름이 좋은 팀이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때 켄자한테 점수를 많이 못 내가지고 12안타를 치고도 1점밖에 못 내가지고 경기를 패했는데요. 계속해서 원정 게임을 하기도 하고 저는 세인트루이스도 좋은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지난번 경기도 사실 못 싸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12안타를 쳤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원래 디트로이트도 얘네들이 홈발이 대단한 팀입니다. 아마 매치 다음으로 홈발이 좋을 텐데 17승 5패. 어쨌든 지금 디트로이트가 아마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등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최근 면에서는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이제 좀 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건 있지만 전 세인트루이스의 분위기도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발 투수도 사실은 좀 격차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불펜상으로는 원래 디트로이트가 불펜이 상당히 좋은 팀인데 좀 소모도가 많아요 요즘에. 반면에 세인트루이스는 이렇게 좀 주력 불펜 라인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불펜이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얘네들은 또 보면은 한점차 게임도 요즘에 좀 많은 편이고 디트로이트가 5경기 연속으로 한점차 게임이다. 저는 이번 경기도 그냥 이런 것만 하나 도전할 정도? 전 디트로이트의 체급을 무시 못한다고 보는데 세인트루이스도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거는 예측이 어려운 경기 같아요. 오늘 이런 경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한점차 게임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와 필라델피아 게임 카이 프리랜드 그리고 이제 산체스가 있는데
저는 산체스의 칭찬을 되게 많이 하죠. 얘도 이제 직전 경기 때 그 더블헤더로 열린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그때 한번 잘했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는 있긴 해요. 한번 이제 2이닝밖에 못 견뎠던 그때 팔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빨리 내려갔던 그 경기 하나 말고는 최근에 한 대여섯 경기 동안 꾸준하게 좋은 활약 중입니다. 매번 말하지만은 구속이 빨라졌고 원래부터 땅볼 유저여가지고 지금 뭐 볼넷이 조금 있긴 하지만 큰 거를 안 맞는다든지 피안타 자체가 매우 적다든지 그런 면에서 산체스는 칭찬할 만한 투수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런 활약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투수 중에 하나고요. 이제 쿠어스 필드에서는 한 번 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5.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땅볼 투수답게 큰 거 많이 안 맞고 적당히 좀 억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었어요. 근데 이게 카이 프리랜드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죠. 지금 얘도 45이닝 동안 피안타가 64개. 아마 콜로라도에서 이제 샌더테라랑 프리랜드 이렇게 두 선수가 특히나 피안타가 상당히 많거든요. WHIP도 이제 규정인인 선수들 가운데는 가장 뭐 낮기도 하고 바빕 운도 굉장히 나쁩니다. 크리스에일 다음으로 바빕이 안 좋은 선수예요. 이렇게 운도 안 따르고 좀 출루가 많다. 지금 심지어 볼넷을 8개밖에 안 줬는데 45이닝 동안 순수하게 이제 피안타를 많이 맞아가지고 WHIP가 이렇게 높은 거거든요. 그거는 좀 실점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나 올 시즌 홈에서는 쿠어스에서 9.77. 원래 프리랜드도 이 홈에서의 억제 능력이 꽤나 있는 선수였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프리랜드도 직전 경기 때는 구속이 조금 나와가지고 이날 뭐 구속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체인지업 같은 게 조금 나왔었죠. 대신에 너클 커브와 체인지업 조금 도망가는 피칭을 했는데 이날 너클 커브로 이 헛스윙을 8개나 건져냈습니다. 체인지업도 상태가 나쁘지 않았었고 이렇게 좀 피해가는 피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버티는 부분이 있긴 했었다. 그래서 한번 이제 6이닝 3실점 정도로 텍사스 상대로 괜찮은 경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원정이고 홈에서는 지금 필라델피아도 빠따가 그리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선발 상태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를 좀 좋게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매번 말하지만 이 콜로라도가 홈발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OPS가 이렇게나 처박혀 있는 팀이 아닌데 올 시즌에는 타격이 많이 심각한 편입니다. 그나마 요즘에 조금 치고 있다. 그런 건 있지만은 몰아칠 때가 많은 거고 몰아치는 날 말고는 사실 좀 빠따가 안 터져요. 요즘에 필라델피아 빠따가 저는 나쁜 것 같진 않아가지고 물론 마무리였던 호세 알바라도가 약물 징계로 80경기를 못 나오게 됐다. 마무리를 잃었다. 안 그래도 지금 필라델피아 불펜 굉장히 나쁜데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뭐 선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라델피아 나쁘게는 안 보이네요. 저는 뭐 필라델피아 쪽을 일단은 좋게 보겠습니다. 다음 샌프란시스코와 캔자스시티, 로비레이 그리고 크리스 부비치와의 경기입니다. 자, 얘네들은 직전 경기 때 아주 굉장한 호투를 했던 애들입니다. 먼저 이제 로비레이 그 6이닝 동안 3실점을 했습니다. 사실 실점 내용을 봤을 때는 얘가 뭐가 잘한 거야 이럴 수가 있는데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때 구속 같은 것도 한 1마그랑 잘 나오기도 하고 헛스윙을 좀 20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래가지고 삼진을 9개 잡았었거든요. 포심이라든지 뭐 슬라이더 간간히 섞는 체인지업까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통했던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비레이가 지난 경기 때 삼진을 9개나 건져냈다. 실점은 조금 있었지만은 괜찮은 활약들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부비치 역시 지난번 경기가 훌륭했었어요. 전반적인 구속들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포심도 한 1.1마량 잘 나오기도 하고 원래부터 구속이 딱히 크게 빠른 선수는 아닌데 어쨌든 구속이 잘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날보다 컨디션이 좋았다는 소리죠. 이날 부비치는 일단은 포심으로 헛스윙을 13번, 체인지업으로 8번 이렇게 해가지고 22번이나 헛스윙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비치도 직전 경기 때 삼진 9개로 커리어 하이 기록을 했거든요. 둘 다 직전 경기 때 좋은 활약을 했다. 내용 자체는 따지고 보면 부비치가 조금 더 괜찮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로비레이가 뭐 애리조나라는 좀 빡센 팀한테 3실점 한 거는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저는 매번 로비레이의 이런 단점이 피홈런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4경기 동안 아예 피홈런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홈발도 많이 받기도 하고 로비레이는 지금 승수도 그렇고요. 얘가 나오는 날은 샌프란시스코가 꽤나 잘 이깁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좀 승리 요정 같은 느낌이 있고요. 부비치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는 이런 방어율 지금 아마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라 두 선수 모두 다 상태가 좋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7.5여도 언더를 볼만한 매치 같아요. 두 팀 다 이렇게 좀 불펜 같은 것들이 괜찮은 팀이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여기에는 뭐 홈일 때 좌한 상대로 빠따가 꽤나 괜찮게 돌아간다 이런 게 있지만은 요즘에 사실 샌프도 뭐 이렇게 빠따가 괜찮은 팀은 아니긴 하죠. 원래 제가 샌프가 이 좌완 선발한테 굉장히 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슬레티스에서 이제 시어스라든지 스프링스 이런 애들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잊혀지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는 좌한한테는 좀 약한 편이었었어요. 저는 사실 이거 승패는 좀 어려운데 한 점차 게임도 좀 언더 게임으로 간다면은 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언더나 한 점차 게임 뭐 승리 가능성은 샌프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 저는 되게 치열한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어슬레티스와 천사 JT 긴과 소리아노가 붙는다고 하네요.
자, JT 긴도 얘도 작년에 몇 번 나왔었는데 그냥 실망스러운 모습만 많이 있었었어요. 좀 이닝 대비 삼진 같은 거 꽤 잡는다거나 이런 게 있었지만은 올해 올라왔을 때는 대부분 실망스러웠던 날이 많아요. 가장 최근에 텍사스한테 3.2이닝 만에 피홈런 3번 맞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상 절반당 갔다가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하고선 그러고선 복귀를 했는데 직접 마이너리그 피칭은 나쁘진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 이닝도 길게는 못 먹을 것 같고 이 친구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아노 지금 방울이 나쁘지가 않죠. 작년에도 소리아노는 제가 일단 구속이 잘 나오는데 땅볼 유도 피칭을 많이 하고 피홈런이 적다. 대신에 제구가 문제인 것들.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피안타 자체는 더 맞고 있거든요. WHIP가 지금 꽤나 높아요. 기회는 꽤나 준다. 가끔 가다가 어슬레티스에서 긴 게 터진다면은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소리아노가 어슬레티스한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통산 이제 4경기 동안. 여기에는 이제 불펜 시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4경기 동안 13.50으로 안 좋은 모습도 많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 소리아노를 믿고 가나 싶기는 해. 그래도 올해는 소리아노가 오히려 이제 홈보다도 원정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5.95, 피홈런도 다 홈에서 맞은 거고 원정일 때는 1.95로 괜찮았던 편이에요.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선발로서는 홈보다도 원정에서 잘했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천사를 조금 보고 싶은 매치 같아. 어쨌든 천사가 정말 놀랍게도 프리웨이 시리즈에서 다저스 상대로 수입을 했다. 지금 다저스랑 천사의 이런 위상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도 천사가 해냈다는 거는 확실히 네토 같은 애들이 복귀하고 나서 괜찮아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천사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어슬레티스는 불펜에서는 둘 다 이렇게 불펜이 좀 하락세인 팀들인데 특히 어슬레티스의 하락세가 심하다. 오히려 천사는 괜찮아지고 있는 와중에 있죠. 선발도 소리아노가 괜찮은 것 같고 요즘에 어슬레티스가 좀 이렇게 타격 면에서도 칭찬할 게 없기도 하고 천사가 한번 소리아노 경기 때 역배를 받았으면 역배를 봐도 괜찮은 매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저스와 애리조나 랜던 넥과 브랜든 파트 경기입니다. 자, 랜던 넥은 지금 지표로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좋지가 못해요. 작년에는 뭐 롤리리프로 나오든 선발로 땜빵을 하든 간간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76이닝 동안 피홈런이 16개나 있었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였었죠. 대신에 올 시즌에는 뭐 이닝도 많이 못 먹었어도 피홈런이 적지는 않은데 그냥 뭐 믿을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 직전 경기 어슬렉시스한테 4.2이닝 동안 5실점 하면서 안 좋은 면모도 보이고 가끔 가다가 잘하는 애죠. 지금 다저스가 굉장히 선발들의 유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애를 올렸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고 그런 매치 때 사실 다저스가 많이 이기진 못했다. 자, 브랜든 파트 기록도 기록이고 그냥 이 정도면 애리조나에서 기대한 역할을 10분 하고 있는 거죠. 번즈 어쨌든 간에 지금 쉬고 나서는 잘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런도 조금 회복세에다가 메리 켈리도 회복세죠. 이래가지고 파트가 사실 뭐 갤런이나 번즈 이런 애들이 고생할 때 역할이 괜찮았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여전히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애리조나가 지금 생각보다 영입에 좀 돈을 써가지고 선발진 뎁스가 괜찮은데 이 정도면 브랜드 파트는 충분히 제 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홈에서 5월 초에 다저스한테 6.1이닝 무실점으로 아주 좋은 피칭을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원래 브랜든 파트의 가장 큰 무기는 제구력이거든요. 근데 제구력이 요즘 2경기 동안 뭐 본래 3개씩 주면서 약간 흠집이 나 있긴 한데 저는 뭐 브랜든 파트는 나름대로 쓸만한 선발이라고 보기는 봐요. 오히려 넥보다는 파트가 기대가 되기는 되거든요. 과연 이거는 다저스가 정말 천사와의 시리즈에서 빠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별로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냐. 저는 어제도 다저스 경기 안 갔어요. 이게 다저스가 지금 천사한테 수입을 당했다? 안 그래도 지금 선발도 없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저스는 무조건 이 빠따로 해결을 해야 되는 팀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나올지 모르겠어. 사실 뭐 내일 다저스가 배당도 괜찮고 막 이러긴 한데요. 그냥 오바 정도 말고는 볼 거 없을 게임 같은데 둘 다 요즘에 빠따는 꽤나 상승세다. 애리조나도 어제 근데 콜로라도한테 한 점밖에 못 내고 핸승을 못 해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 경기도 사실 버려야 될 경기인데 9.5 기준에 오바 조금 보고 싶은 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다저스가 빠따적으로 힘을 냈을 경우 그럴 때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저는 다저스 승에다가 오바 보고 싶은데 이거 가면은 안 되는 매치 같아요. 다저스의 지금 상태로는 배팅하기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게임들이 진짜 많아요. 오늘 어려운 날입니다. 아주.